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손익계산서 대선 결과에 따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2월 주가 급상승이 올까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상 두루두루 살펴보시러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겠냐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만고만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시장이 전형적인 대선 직전의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uncertainty죠. 불확실성. 자, 투자자들은요. 항상 불확실성 앞에서는 쉽게 베팅을 하지 않아요. 뭐 이 헤지 펀드사들일지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확실한 것들이 보일 때에 움직여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해리스가 될 것이냐, 트럼프가 될 것이냐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이 시장의 흐름이 이럴 수밖에 없겠죠. 계속 혼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요. 마소 0.47 빠지고 있어요. 뭐 미미하죠. 그리고 애플 0.40% 빠지고 있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0.48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차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1, 2, 3등이 이런 흐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아마존 보세요. 1.09% 빠졌습니다. 조금 더 빠졌죠? 구글 1.14 빠졌어요. 그리고 메타 보세요. 1.14. 자, 그러니까 3, 4, 5는 지금 현재 1%대 빠졌고 1, 2, 3은 0.4% 빠지거나 0.4대로 오르거나 그죠? 자, 오늘 7위에 해당되는 매그니피센트 중에 테슬라가 2.47 빠졌습니다. 뭐 테슬라 빠지는 것도요. 다른 거 없고 뭐 이 소식들이 가끔씩 트럼프가 밀린다 뭐 지금 그런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판 지금 며칠 남았을 때는요. 이건 뭐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뭐 계속해서 서로 뭐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요. 난무해요. 뭐 지금 근거도 없는 막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선거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으면요. 항상 그래요. 일주일 전, 2주 전, 뭐 한 달 전에 이 투표 이 상황 자체가 박빙이다. 뭐 이 아직 예측을 못한다. 뭐 2, 3% 내에 혹은 0.5% 내에 어떤 유동성적인 유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빙일 때는요, 항상 흑색 선전이랄지 뭐 온갖 그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건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뭐 트럼프가 밀린다 이런 얘기 흘러나오면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동안 트럼프 테마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빠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크게 영향 많이 입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요 테마주처럼 투자하는 사람들 별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러니 하면 되고 빠져주면 뭐 나중에 땡큐하고 더 담으면 되는 거죠. 테슬라는 계속 정치 테마주로 지금은 부각됐지만 여러분 정치 테마주 아니에요. 테슬라가 이까지 온 건요 3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온 것이지 지금 뭐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이런 건요 어차피 거품이에요. 빠질 건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테슬라는 트럼프가 되건 민주당이 되건 본인의 실력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테슬라가 기술력이 뛰어난데 뭐 이런 데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보신다면요. 그냥 넉넉하게 다저스와 양키스 구경하듯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월가의 움직임이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자, 월가는요,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요, 이 스탁이 지금 출렁거리죠? 그러니까 월가가 지금 선거 결과 이번 주에 세 개가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자,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지금 내일 선거 결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목요일에 있을 연준의 발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제가 2부 때 좀 다뤄드렸죠. 중국의 스티뮬러스 책, 그 부양책이 발표됩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중국은 또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요. 주가가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Potentially huge market moving even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는요. 시장, 이 주식시장이 움직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움직일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미국 쪽이 중요하죠. 직접적인 것은 핑크피스도 하려 했지만 election and bad decision입니다. 즉 선거와 연준의 이 결정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이번엔 지금 11월 달, 12월 달 들어가요. 여러분 원래 11, 12, 1, 2, 3, 5 굉장히 좋아요. 미국 시장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 선거가 이제 어찌됐건 결단이 나요.
트럼프가 가건 되건 해리스가 되건 간에 뭔가 컨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무브먼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 의장 움직임도 또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연준 의장이 이제 내년 전망들 내놓게 되겠죠. 이번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도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되면 내년도의 전망들 쭉 나올 거예요. 특히 이번에 점도표 나온다 그랬죠. 그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을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요 어디에 가 있느냐면 지금 여기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말 내후년을 꼭 보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 전체 기준금리가 지금은 최근에 5.5에서 5까지 떨어졌지만 한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때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금리가 나중에 내려가고 자산 가격이 폭등할 때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 가지면서 길게 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서 뭐 팔았다가 들어와야지 뭐 이렇게 자꾸 사팔사팔 하다가 진짜 사팔이 됩니다, 여러분. 막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보세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제프 베이조스와 오픈 AI가 아래쪽 사진에 보세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과 그리고 이 과거 이 아마존의 CEO였죠. 제프 베이조스가 로봇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와 오픈 AI 이 이 대표가 로봇 스타트업 기업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회사는요.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데 샌프란시스코에 기초를 두고 있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최근에요. 거의 한 400 million입니다. 4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금을 모은 거죠. 지금 현재는요. 2.4 billion입니다. 그러니까 한 3조 원 정도의 회사 밸류에이션이 되거든요. 이번에 4억 달러를 이제 모았지만 자,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이 누구냐? 제프 베이조스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 있습니다. 드라이브 캐피털, 럭스 캐피털 이 이제 금융사들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로봇 스타트업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자, 여기 재미납니다. 파란색으로 하나 보면요. 여기에 직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포진되어 있냐면 테슬라에서 일했던 사람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 X 이 모든 지금 뭐 테슬라 관련된 거 X와 테슬라 두 군데에서 일한 사람도 있고 구글과 딥마인드 뭐 구글 딥마인드는 뭐 항상 뭐 유명하니까 그죠. 근데 이쪽에서 일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또 해쳐 모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사람들을 제법 모아서 이제 스타트 기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제프 베이조스의 행보예요. 제프 베이조스는요, 항상 뒷북을 칩니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굉장한 또 퍼포먼스 보여주니까 본인도 우주 기업 하겠다고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둘이 경쟁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나사나 정부로부터 혜택을 이 제프 베이조스 회사는 밀려버리죠. 이 스페이스X가 받아버립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스페이스X가 뛰어나니까, 그 스페이스X에다가 당연히 부탁하지. 지금 뭐 제프 베이조스가 자기 자본을 털어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우주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 제프 베이조스하고 일론 머스크가 설전을 했죠. 온라인상에서. 뭐라고 했느냐? 뭐 베이조스가 막 로켓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우리를 차별한다 이러면서 소송도 막 걸고 그랬더니 뭐 머스크가 그랬죠. 야, 너는 항상 카피 머신이라면서 나를 따라하고 우리 왜 스페이스X를 따라하냐고. 꼭 잘 되는 걸 따라하려고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 따라쟁이라고 이렇게 이 머스크가 막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프 베이조스 또 보면요. 스페이스X 같은 거 우주 기업도 따라하더니 지금 보십시오. 또 로봇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또 배가 아픈지 또 거기 또 카피하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오픈 AI와 함께 손을 잡고서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또 로봇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로봇 쪽에 발을 소위 숟가락을 얹고 있겠다라는 거죠. 이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XAI 인공지능 이제 만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XAI에다가 자금을 주지 마라, 돈 주지 마라 막 그랬죠. 이 본인들한테 돈을 투자하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슈퍼컴퓨터 있죠, 클러스터, 그거 만들어내는데 젠슨 황, AI의 대부인 젠슨 황도 깜짝 놀랄 만큼 몇 년 걸릴 걸 며칠 만에 해버렸잖아요. 뭐 한 3, 40일 만에 다 끝내버렸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한 2, 3주 지나고 나니까 끝내버리고, 그래 도합 뭐 다 세팅 시키는 데가 뭐 한 달이 조금 넘었으니까 다 놀래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슈퍼컴퓨터가 있다? 게임 끝난 거예요.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건 로봇이건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대한 거에 아직 없거든요. 이 오픈 AI도요. 그리고 제프 제이조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둘 다가 2인자나 마찬가지인 건데, 근데 지금 이 로봇 또 산업이 미래 된다 그러니까 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재미나죠. 테슬라의 지금 로봇과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가장 앞서 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말 앞으로 이 AI 전쟁이 너무나도 재밌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이 대규모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부양책을 썼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생각보다는 그렇게 지금 잘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중국이 참 어려운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번엔요, 또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엄격하게 가지고 있던 정책들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China is its rule for foreign investment in listed company라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이 외국 투자자들 있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이 규칙을 또 룰을 완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그동안은요, 어떤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지금 이 중국의 소위 말해서 외국인 투자의 이 자산 기준 자체가요, 기존에는 1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제는 5천만 불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불 투자로, 즉 절반으로 내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겠죠. 1억 달러보다는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국이 지금 이런 기준까지 낮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이번에 만약에 선거 결과도 중요한데, 트럼프가 되잖아요. 물론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도 아예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토론도 보니까 둘 다 똑같아요. 바이든이나 해리스나 그리고 트럼프나요, 둘 다 디테일하게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다 막겠다는 건데, 직접적인 투자 막겠다는 건데, 이번에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이 중국의 AI랄지 이쪽 분야에 투자하는 거, 직접 투자를 반대한다, 막겠다, 이렇게 다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투자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금은요, 거의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투자가, 직접 투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위 다른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 되게 힘들죠. 또 중국에 또 투자를 꺼려하고 있고요. 워낙 정책적 변화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배가 많이 불렀죠. 굉장히 완고하게 기업들이 떠나면은 막 그냥 떠날 테면 떠나라 하면서 막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표적이죠. 삼성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중국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다 잘 되니까, 니네 없어도 외국 투자 잘 되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막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빨리 어서 와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부양책이 있는데, 대선 결과를 보고 그 양을 더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더 그런 건데, 어차피 이들이 이걸 풀더라도요, 지금 들어올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다 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금요일 날 돈을 최대한 이제 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올해는 아마 이 전체 크게 풀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이 이번에 한번 풀어서 만약에 또 효과가 없다 이러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오랫동안 빠질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웹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놨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에
또 카멜라 해리스가 승리했을 때에 테슬라에겐 무엇이 어드밴티지고 무엇이 디스어드밴티지인가? 그러니까 pros and cons죠. 그러니까 좋은 점과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각각 분석을 해뒀습니다. 자,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측면에서요. 웹부시, 데나이브즈가 이번에 트럼프 승리 시, 해리스가 승리 시 각각 우리 분석 내용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요. 이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에 테슬라에게 어떠한 이 pros and cons,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자, 일단 핑크빛으로 하려 보시면요. clear competitive advantage가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요. 상대적인 어드밴티지가 확실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이 트럼프는요. 결국 non-EV subsidy environment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샀을 때에 보조금 지급하죠. 연방정부에서 7,500달러씩 지금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7,500달러의 보조금에 대해서는요, 결국,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를 계속 공언해 왔죠. 자, 연방정부가 없앤다? 이러면요, 주정부들도 없앨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전반적으로 결국 보조금이 없이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에 굉장히 주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사실 뭐 질적으로 떨어지는 내연차, 레거시 회사들이 만든 전기차들 그냥 뭐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사게 됐는데, 이제는요, 그런 혜택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친전기차 환경 분위기를 안 만들어내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결국 뭐냐면요. 기술력과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금 네임밸류가 좋은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한 겁니다. 원래부터 전기차 보조금 없애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초창기에.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서 우리 미국이 전기차에 앞서가야 된다.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보조금 하니까 이제 머스크도 뭐 정책이 그렇게 바뀌면 또 그게 맞춰서 회사는 변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되는 순간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 자, 그거는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이게 왜 유리하냐면요. 테슬라는 사실 지금 뭐 마진율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은 전기차에서 마진율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가격까지 올라간다? 안 팔린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인을 보시게 되면 머스크가 트럼프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트럼프를 완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또 측면은요.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negative impact on some aspect of its consumer demand라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본인의 정치 색깔을 드러냈다. 이거 자체는요. 결국 그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이 소비자들 있죠. 그 수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요소는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런 겁니다. 자, 이건요. 큰 그림에서 이런 거죠. 이 전기차 보조금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전기차 보조금 없어? 그럼 난 내연차 탈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뛰어들었는데, 근데 이제 정부 보조금도 없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력을 잃었네? 이러면서 일부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전기차 수요. 전체적인 수요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머스크가 이 트럼프에게 더블링 다운, 그러니까 트럼프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이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반대 쪽에서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항상 있죠. 그 보통 보면 어떤 회사의 물건을 살 때에 정치적인 거 상관없이 보통 이렇게 뭐 보통 산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은요. 뭐 그것과는 별개로 보는데, 근데 꼭 보면은 정치 색깔이 짙은 사람들 있죠. 막 짙어가지고 완전 극우 극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난 저쪽 거 안 사.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와 이런 모든 삶을 다 일치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정일체처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들이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뭐 그것도 본인들 선택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선택으로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머스크가 트럼프를 선택했다? 이건요, 그 자체적으로 이 정치적 색깔 때문에 나 그동안 테슬라 좋게 봤는데 뭐 이 반대쪽에서 나 그럼 안 사?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연예인들이랄지 헐리우드 쪽은 전반적으로 또 민주당 색깔이 강하거든요. 이 캘리포니아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사이버 트럭이랄지 이런 쪽은 이런 그 아무래도 그 연예인들이나 이쪽이 많이 샀죠. 자, 그 사람들이 이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조금 뭐 안 살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은 뭐 우리가 100%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데나이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세요. It is political bet for Musk that has positives and also negative consequences that could backfi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하고 있는 거죠. 결국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결국은 트럼프 지지를 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둘 다를 갖고 있다. 이 둘 다를 부정할 수 없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관점입니다.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됐을 때에 또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테슬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이거 좋은 분석이죠. 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Harsher stance on China around tariffs죠. 그리고 trade policy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그랬죠. 특히 이제 관세입니다. 이 관세를 과거에도 그렇게 막 중국과 이 핏대를 세우면서 어마어마하게 때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더 지독한 이 중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릴 것이다. 그리고 무역 정책에 있어서도 이 확실히 미국 중심의 중국을 이제는 배려하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세를 매긴다, 또 무역에 있어서 아주 이 절벽 정책을 취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도 여기에 대해 상응하는 또 보복 관세 뭐 이런 것들을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테리토리 보복 관세랄지 무역 전쟁을 발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좀 그랬거든요. 중국이 그냥 마냥 맞고만 있지 않고 본인들도 그냥 꿈틀대면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죠. 자,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테슬라에게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Make things complicated for Tesla in the country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 테슬라가 그래도 무풍지대였거든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중국 안에서 뭐 입직을 할지 모든 면에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복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뭐 만약에 무역 전쟁이 발발한다 했을 때에 테슬라에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핑크빛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핑크빛은 이제 긍정적인 또 요소죠. 지금 중국 생각하게 되면 무역 전쟁이 발발해서 트럼프가 됐을 때에 테슬라도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또 장점은 뭡니까? 굉장히 많은 장점을 얘기했어요. 자,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Acceleration of Full Self-Driving Autonomy Initiative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에 가속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장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utonomy죠. 이 자율주행 전체에 국가의 규제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을 수 있는데 트럼프를 딱 이제 안고 가게 된다. 머스크가 전체 이제 자문을 맡게 되고 정부에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정책들 이런 규제들을요 싹 없애고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원래 26년, 27년도가 테슬라에겐 자율주행이 이제 거의 완성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때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지금 24년 말이 25, 26, 27, 28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겐요 트럼프가 되면 자율주행이 거의 완벽한 런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건요 정말 테슬라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제랄지는 모든 걸 피해갈 수 있는 엄청난 이 트럼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여러분 무슨 일을 하건 이 장점과 단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간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도 있고 단점도 있으면 그런 거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멘탈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데나이브가 했던 게 제가 자율주행
자율주행과 이런 부분 다 계속해서 언급해왔죠. 혜택이 있을 거라고. 특히 규제 측면에서 중국과 관련된 거 무역 마찰이 터졌을 때 이 부분이 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요 트럼프가 됐을 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반대로, 카멜라 해리스가 승리했을 때에, 가정을 하고, 어떤 혜택이 있을까 분석을 해놨는데요. 자, 이 데나이브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리스가 승리했을 때에, 모든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기차 EV makers들입니다. All EV makers들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 텍스 크레딧이죠. 그러니까 세금 혜택, 소위 말해서 살 때에 보조금 지급이 되는 건데 이게 점점 더 확대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뛰어들 수 있게끔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기본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자, 결국 그 카멜라에서 되었을 때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 특히 유니온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와 스텔란티스죠. 요 세 회사들이 이 카멜라 해리스가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또 이 계속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될 거다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중립적으로 그냥 뭐 기존에 있던 그대로거나 뭐 해봐야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임팩트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게 되면 이번에 웻부시 데라이즈가요, 이 트럼프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과정들을 더 면밀하게 분석했고요.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이 특별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어떤 그 분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카멜라 해리스는 기존 이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을 그대로 취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언급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간다고. 근데 벌써 데나이브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영향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 테슬라는 기존 지금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되었을 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트럼프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카멜라 해리스는 뭐 어떻게 해요? 이런 보복당하면 이러지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웻부시도 그렇고 여러분 이 금융기관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이것만 보고 있는데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냥 중립적이거나 뭐 그냥 조금 뭐 레거시 업체들에게 조금 더 그게 있지 테슬라는 그냥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뭐 보복이니 그런 자꾸 음모론 상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의미 없는 짓들이에요. 지나보면 다 알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만 지금 뭐 치우쳐가지고 여러분들 온갖 그 뭐 어떤 유튜브나 이상한 데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다 내려오서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일단 아무튼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한번 재밌게 즐겨보세요. 즐기세요, 여러분. 너무 시리어스하지 할 필요 없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에너지를 대표하는 메가팩 파워월이 있죠. 자, 여러분 이 메가팩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에너지가 항상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지난 1.5년, 즉 1년 6개월 사이에 테슬라가요, 무려 한 5조, 한국 돈으로 5조이 넘는 규모의 메가팩 신규 주문을,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게 호주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호주가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만 무려 5조 규모의 어마무시한, 계약을 가지고 지금 이제 확보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호주는요,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테슬라의 메가팩을 무려 5조 규모로 1년 6개월 사이에 주문을 해서 이 셋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보통 소개드릴 때도 보통 뭐 이 호주의 빅토리아랄지 뭐 많은 지역에 테슬라 메가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호주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요. 이런 메가팩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클라우드 이 데이터 이 센터를 돌리려면요. 메가팩은 필수가 됩니다. 전기 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끊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메가팩을 활용해서 전기 공급의 안정화를 이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호주만 해도 이런데 다른 나라들에 계속해서 이제 이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내년 중국 공장의 완공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올 말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제 찍어낸다라는 건데, 자, 지금 뭐 중국 내도 들어가게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랄지 비용이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 자체가 높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만든 건 또 인건비 싸니까 아마 전체 테슬라 에너지 메가팩의 이 마진율이 지금 지난 3분기 때 30% 나왔잖아요. 마진율이. 3, 2, 1 말씀드렸죠. 근데 중국에서 만든 게 나간다? 야, 이건요, 여러분, 뭐, 테슬라가 그냥 뭐, 돈방석에 앉는 거죠. 이 에너지를 마진율이 워낙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 보면 지금 뭐, 정치에 상관없이 테슬라는요, 결국은 자신의 펀더멘탈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이요. 기회를 줄 때 계속 조금씩 사모아 가십시오. 수량이 깡패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의 정혜스TV였습니다.